한 사람이 UN 본부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어떤 서류를 들고 서 있다. 플라스틱 오션 재단이라는 환경단체에서 태평양의 한 섬을 UN의 새 회원국으로 허가를 내달라는 내용이다. 이 섬은 태평양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대형 쓰레기 섬. 한국의 16배나 되는 면적의 이 섬은 1조 8천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해류를 따라 돌아다니며 쌓인 것으로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과 인간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심각성을 알리는 상징물이 됐다.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오염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플라스틱이 썩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근데 플라스틱이 썩을 수가 있나? 그래서 알아봤다. 플라스틱 문제에 인류가 대안으로 연구해온 분야는 바로 생분해 플라스틱. 한마디로 분해돼서 없어지는 플라스틱, 그것도 앞에 생을 붙인 건 인공적인 방법이 아닌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뜻일 거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생분해 플라스틱은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을 활용해 분해가 빨리 진행되도록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이처럼 옥수수, 사탕수수 등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을 이용하거나 바이오 공정을 이용하여 화학 제품이나 바이오 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라고 부른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 조사 업체 어드로이트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화이트 바이오 산업 시장은 연평균 10.1% 성장해 2019년 2,378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약 5,609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아무튼 바이오 플라스틱은 종류가 다양한데 여기에도 급이 있다는 사실. 먼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바이오 페트.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 중 일부만을 바이오 원료로 대체한 것이라 앞에 바이오가 붙었다. 하지만 기존 플라스틱처럼 자연 분해가 어렵다. 다음 PBAT와 PLA. 여기서부터는 미생물을 활용한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되는데, 먼저 PBAT는 땅에 묻어두면 6개월 뒤 자연 분해가 가능하다. 문제는 석유 원료에서 추출하고 화학 공정을 통해 생산되며 바다에서는 자연 분해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 PLA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포도당을 발효시킨 고분자 물질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가격도 싸고 가장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PLA도 미생물 분해가 되려면 별도의 산업 설비에서 온도 58도 이상, 수분 함량 70% 이상의 까다로운 처리 조건이 필요해서 자연 분해와는 거리가 멀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플라스틱이 바로 PHA. 미생물이 식물성 원료를 먹은 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포 내부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인데, 어쨌든 이런 미생물의 발효 공정을 통해 탄생하는 게 PHA다. PHA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열이나 습기 없이 자연 조건에서도 빠르면 6개월 내에 바다에서 100% 분해될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썩어 없어지는 플라스틱의 최고 끝판왕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유발되는 심각한 해양 오염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PHA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미국의 데니머 사이언티픽, 일본의 카네카, 싱가포르의 RWDC 등 세계적으로 봐도 극소수다. 한국 기업으로는 미생물 발효 기술과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CJ제일제당이 이들과 PHA 시장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참고로 CJ제일제당은 인도네시아의 전용 생산 라인을 갖추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벌써부터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연간 생산량 이상의 선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니 PHA가 바꿔놓을 우리의 미래, 속히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